여기 지금 독일인 남성이 충격을 받은 얼굴을 띠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름 아닌 한국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라 독일에서 그는 제조 기술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을 인정받고 있는 기술자이면서 자국 자동차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에게 도대체 한국의 어떤 무엇이 지금 그를 분노하게 만든 것인지 오늘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독일 최대 자동차 회사 베를리너 모터스의 최고 엔지니어였어요. 매일 아침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넓은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제 책상은 반짝이는 오크 나무로 만들어졌고 벽에는 황금빛 상패와 액자에 담긴 증명서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 상패들은 방문객들에게 제가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임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사무실 창문을 통해 5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고급 자동차를 만드는 거대한 공장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 자동차들은 평범한 자동차가 아니라 전 세계 부유한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특별한 모델들이었어요. 공장 조명이 비추는 가운데 자동차들은 빛났고 완벽하게 도색된 모습은 마치 거울처럼 반짝였어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독일 공학을 사랑했어요. 독일 자동차가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진심으로 믿었고 다른 어떤 나라도 독일만큼 좋은 차량을 만들 수 없다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아침 회의 중에 팀원들 앞에 서서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독일 공학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월하다고 말을 하곤 했어요. 그러나 누군가 한국 자동차를 언급할 때마다 제 얼굴은 변하곤 했어요. 눈썹이 같이 당겨지고 입꼬리는 아래로 내려갔어요. 마치 오래된 치즈 냄새를 맡은 듯 코를 찡그리며 한국 자동차는 독일 디자인의 열등함일 뿐이라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 자동차를 가까이서 본 적도 한국 공장을 방문한 적도 없었어요. 제 조수인 오스카는 메인 사무실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오스카는 저보다 훨씬 젊었고 저와는 아주 달랐어요. 제가 독일 전통만 고집하는 반면 오스카는 전 세계에 대해 호기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의 책상은 제 책상보다 훨씬 작았지만 맨 아래 서랍에는 일본, 미국, 특히 한국의 자동차에 관한 잡지들이 비밀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 잡지들은 오스카가 매력적으로 느끼는 다양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담고 있었어요. 오스카는 그 잡지들을 저에게 보여준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거든요. 대신 오스카는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몰래 그 잡지들을 읽으며 독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혁신을 배우곤 했어요. 때때로 다른 나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꺼내기도 했지만 저는 독일의 완벽함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리며 그 의견들을 빠르게 무시했어요. 베를리너 모터스의 두꺼운 회색 벽은 마치 외부 세계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단절시키는 듯했어요. 이 벽 안에서는 제 의견이 가장 중요했고 제 생각은 분명했어요. 독일이 첫 번째, 다른 모든 나라는 훨씬 뒤에 있어야 한다고. 어느 월요일 아침, 모두가 일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조용한 사무실 분위기와는 다르게 제 얼굴은 토마토처럼 빨갛게 상기되는 듯했고 눈썹은 환한 V자 모양으로 내려갔으며 입은 좌절감에 꽉 타물렸어요. 이상한 기류를 감지했는지 모두가 책상에서 고개를 들며 저를 쳐다보는 듯했어요. 그 순간 저는 손에 든 종이 한 장을 깃발처럼 흔들었어요. 그 종이는 회사 사장으로부터 온 것이었고 제게 매우 불행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었어요. 회사는 저와 오스카를 한 달 동안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특별 프로젝트에서 한국 자동차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계획이 완전한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엔 독일인들은 다른 독일인들과만 일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오스카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슴이 설렘으로 뛰었어요. 마침내 그가 비밀 잡지에서 많이 읽었던 한국 자동차 공장을 직접 볼 기회가 온 거예요. 하지만 오스카는 자신의 기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조용히 감추는 듯 했어요. 그 이유는 그의 상사인 저의 눈치를 보는 듯 했어요. 내키지 않아 하는 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무거운 독일 공학 서적들로 여행 가방을 꽉 채웠어요. 이 책들을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보여주며 올바른 자동차 제작 방법을 가르칠 생각이었거든요. 가장 단정한 옷과 비싼 시계까지 챙기며 한국에 도착했을 때 중요해 보이고 싶었어요. 베를린에서 한국까지의 비행은 거의 11시간이나 걸렸어요. 비행기 좌석은 너무 좁아서 편안하게 앉을 수 없었고 제 긴 다리는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비행기 음식은 맛이 없었고 여행 내내 모든 것이 불편하기만 했어요. 만약 독일인들이 비행기를 설계했다면 좌석이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마침내 비행기가 한국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피곤하고 짜증이 났어요. 오래되고 구식인 공항을 볼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독일에서 본 어떤 공항보다도 크고 현대적인 건물로 들어섰어요. 바닥은 깨끗해서 거울처럼 빛났고 로봇 청소기가 여행객들 사이를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러 언어로 된 전자표지판이 방문객들이 길을 찾도록 도와주었어요. 솔직히 저는 놀랐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기는 싫었어요. 깨끗한 공항이 곧 한국이 좋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는 증거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짐을 찾고 출구로 향하는 동안 저는 오스카의 눈에 비친 경이로움을 알아챘어요. 오스카는 이미 한국에 반한 듯 보였지만 저는 한 달 내내 감동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굳게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매끈한 은색 자동차가 호텔에서 저와 오스카를 태워주었어요. 그 차는 한국에서 만든 것으로 부드러운 가죽 시트와 조용한 엔진을 갖추고 있었어요. 저는 뒷좌석에 뻣뻣하게 앉아 결함을 찾으려고 손가락으로 바느질 부분을 살피고 문 패널의 버튼을 눌러보며 엔진 소리를 집중해서 들었어요. 놀랍게도 차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요. 하지만 감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 표정을 굳게 유지했어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30분 정도 달린 후 우리는 호라이즌 모터스에 했어요. 회사 건물은 높고 파도 모양을 띄었으며 거의 전체가 푸른 색조의 유리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지붕 위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햇빛을 전기로 변환하고 있었고 아름다운 정원이 입구를 둘러싸며 작은 나무들과 다양한 꽃들이 깔끔하게 배열되어 있었어요. 메인 로비 안의 바닥은 아침 빛을 반사하는 매끈한 흰돌로 이루어져 있었고 벽의 큰 화면에서는 최신 호라이즌 자동차 모델들이 산과 도시 그리고 아름다운 해변을 달리는 영상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이 자동차들이 독일 디자인과는 전혀 다른 자신들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어요. 젊은 한 여성이 저희를 맞이하며 엘리베이터로 안내해 주었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연구개발팀이 일하는 15층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오픈 오피스 공간이 펼쳐졌어요. 베를리너 모터스에서는 각 엔지니어가 닫힌 사무실에서 일했지만 이곳에서는 모두가 한 공간에서 함께 일하며 작은 그룹으로 배치된 책상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하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었어요. 방 맨 끝에서는 호라이즌 모터스의 수석 엔지니어 박진우 씨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크고 날씬했으며 짧은 검은 머리와 둥근 안경 뒤로 밝고 영리한 눈빛을 띠고 있었어요. 넥타이 없이 단순한 흰 셔츠와 짙은 파란 바지를 입은 모습은 항상 비싼 정장과 반짝이는 신발로 격식을 차리던 제 모습과는 크게 달랐어요. 진우 씨의 사무실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벽에 상패와 증명서 대신 아이들이 그린 다채로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 그림들은 학교 견학으로 공장을 방문한 학생들이 상상한 미래의 자동차 모습을 담고 있었고 진우 씨는 자동차가 다음 세대를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그림들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진우 씨의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과 여러 언어로 된 책들이 놓여 있었고 저는 한국어, 독일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된 공학 서적들을 발견했어요. 창가의 도자기 화분에서 자라는 작은 식물은 햇빛을 향해 힘차게 뻗어 있었어요. 진우 씨는 저희를 맞이해 줄 때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친근했어요. 완벽한 독일어를 구사하시는 그의 말투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진우 씨는 한국과 독일 두 나라의 대학에서 공학을 공부했었다고 말을 하며 두 나라의 자동차 제작 전통에 대해 깊은 존중을 표하고 있었어요. 그의 침착한 자신감은 제가 평소 뽐내던 자부심과는 정반대였어요. 저는 독일 방식을 단순히 모방하려던 사람을 만날 거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독일 공학을 깊이 이해하면서도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경험은 제 계획에 없던 일이었고 오랜만에 제 자신에 대해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첫 만남 이후 진우 씨는 저와 오스카에게 호라이즌 모터스 공장을 직접 안내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저는 지루한 척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호기심이 끌어올랐어요. 오래된 기계들과 단순한 디자인을 볼 것이라 생각하며 한국 자동차 제조의 문제점을 속속 찾아내리라 기대하고 있었어요. 투어는 빛이 가득한 넓고 열린 공간, 바로 디자인 센터에서 시작되었어요. 이곳에서는 새로운 자동차 아이디어가 생명을 얻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종이도면 대신 디자이너들은 공중에 떠있는 3D 이미지로 작업하며 특별한 안경을 쓰고 손짓으로 가상의 자동차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손가락 하나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자동차 문 모양을 바꾸거나 지붕선을 더 매끄럽게 조정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독일에서 이런 기술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 다음에는 테스트 구역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로봇들이 새 자동차를 인공비, 극심한 열, 얼음처럼 추운 환경에서 운전하며 자동차들은 거친 도로 위에서 튀고 벽에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 자동차는 풍동에서 강력한 팬의 바람을 맞으며 효율을 확인받고 있었고, 컴퓨터는 각 차량의 수천 개의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이어 진우 씨는 저희를 엔지니어들이 전기 모터를 연구하는 특별한 방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그 모터들은 제가 설계한 것보다 작지만 더 많은 동력을 생산하고 있었어요. 한 엔지니어가 자동차가 0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5초 만에 도달하는 새로운 모터를 시연해 주었고, 제 최고 모터는 4.2초가 걸렸던 것을 생각하면 제 자존심이 조금은 상했어요. 또 다른 건물에서는 흰 실험복을 입은 과학자들이 새로운 소재로 작업 중이었어요. 그들은 강철보다 강하지만 무게는 절반밖에 나가지 않는 특수 소재로 만든 자동차 문을 선보였는데,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도 찌그러지지 않고 불꽃에 노출해도 타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저는 과학 잡지에서만 읽었던 그 소재가 실제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공간은 배터리 연구실이었어요. 그곳에서 엔지니어 팀이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연구 중이었고, 진우 씨는 그들의 최신 배터리가 한 번 충전으로 700km를 주행하고 단 15분 만에 재충전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반면 제 회사의 최고 배터리는 500km만 지속되고 재충전에 1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나면서 제 눈은 놀라움에 커졌어요. 마지막 방문지는 프로그래머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넓은 방이었어요. 한국의 AI 시스템은 교통 패턴을 예측해 주행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자동차 시스템을 조정하고 있었고, 도로 위에 수천 가지 물체를 인식하여 인간 운전자보다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프로그래머들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인간의 도움 없이 분주한 도시 거리를 주행하는 영상도 시연해 주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평소와 달리 조용해졌어요. 그동안 제가 독일에서 믿어왔던 것들과 달리 한국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독일 디자인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제 팀보다 더 나은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 자동차에 대해 확고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의 식당으로 걸어갈 때 오스카는 제 변화된 모습을 눈치챘어요. 평소 자랑스러워 보이던 제 걸음걸이는 사라지고 어깨는 약간 처지며 이마에는 깊은 생각의 주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제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가져왔던 제가 이 투어를 통해 독일 공학이 항상 최고라는 신념에 의문을 품게 된 것이 분명했어요. 이제 저는 제게 익숙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수많은 질문을 품게 되었어요. 그 후 2주 동안 저는 진우 씨와 한국 엔지니어링 팀과 긴밀히 협력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놀라움이 찾아왔고, 그로 인해 제가 자동차 제작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독일인들이 고수하는 엄격한 규칙과 전통을 따르지 않고 대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어떨까요? 혹은 이 문제를 다르게 보면 어떨까요? 같은 질문들을 던지며 혁신에 나서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런 접근 방식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독일에서는 오랜 세월 효과가 있었던 엄격한 절차를 따르며 변화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일어났었거든요. 하지만 호라이즌 모터스에서는 변화가 환영받으며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누군가 아침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오후까지 간단한 버전을 만들어 테스트하는 모습에 저는 점점 놀라움을 감추기 어려웠어요. 저는 진우 씨가 최고 엔지니어부터 청소 직원까지 모두를 같은 존중으로 대해주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젊은 인턴이 문 손잡이 디자인 개선을 제안할 때도 진우 씨는 선임 엔지니어들의 의견 못지않게 귀 기울여줬어요. 이는 최고 엔지니어들의 의견만 중시하는 베를리너 모터스와는 분명 달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뻣뻣한 자세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문제점을 찾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한국 팀이 사고 발생 전 감지 가능한 새로운 안전 시스템을 시연할 때 저는 단순히 결함을 찾으려 하기보다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질문하며 더 나은 방향을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들은 누가 공로를 차지할지 고민하지 않고 단지 가능한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었어요. 이런 팀워크는 개인적인 인정을 위해 최고 아이디어를 비밀로 하는 제 독일 회사의 경쟁적인 분위기보다 훨씬 우수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어요. 금요일 저녁, 2주간 함께 일한 후 진우 씨는 저와 오스카를 자신의 집에서 저녁 식사에 초대해줬어요. 한국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조금은 긴장되었지만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진우 씨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이 있는 현대적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벽은 전통적인 한국 그림과 현대 미술품들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진우 씨의 가족은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그의 아내는 대학 교수로 훌륭한 독일어를 구사했고,
10대 소년과 어린 소녀로 이루어진 두 아이는 저희 독일 방문객들에게 호기심을 보이며 자신들의 학교 프로젝트도 보여주었어요. 진우 씨의 가족 덕분에 저는 금세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고, 함께 한국 요리와 특별히 준비한 일부 독일 음식들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 식사 중, 진우 씨의 가족은 독일에 관한 사려 깊은 질문들을 던지며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한국인과 독일인 사이의 유사점 두 나라 모두 열심히 일하고 교육과 품질장인 정신을 중요시한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디저트로 달콤한 떡과 진한 한국차를 대접해 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동차 제작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에 온 제가 사실은 한국인들을 가르치기만을 기대했던 것이었지 그들에게서 배울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좁은 시각이 오히려 엔지니어로서 제 성장을 제한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독일 방식이 항상 최고라고 믿었던 제가 전 세계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닫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우 씨의 집안을 둘러보며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조화가 어우러진 모습을 보니 왜 호라이즌 모터스가 그렇게 혁신적인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각국에서 최고의 아이디어를 모아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있었고 전통이나 자부심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호텔방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던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쌓아온 자부심의 벽이 균열을 일으키고 무너지는 듯했고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겸손함을 맛보며 그로 인해 열리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설렘을 느꼈어요. 서늘한 월요일 아침, 저와 오스카를 태운 비행기가 베를린에 착륙했어요. 한 달간 한국에서 보낸 시간 후 고향 독일의 거리와 건물들이 예전보다 구식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택시가 베를리너 모터스를 향해 달리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독일 동료들과 공유할 생각에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제 귀국 소식은 회사 전체에 빠르게 퍼졌어요. 모두가 제 한국 여행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독일 공학이 다른 모든 것보다 우수하다는 믿음을 제가 다시 확인시켜주길 기대했어요. 일부 동료들은 제가 한국의 구식 방법이나 실수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줄 거라 생각했어요. 오전 10시가 되자 모든 엔지니어와 매니저들이 메인 회의실에 모였어요. 방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몇몇은 벽가에 서 있기도 했어요. 저는 큰 화면 옆 앞쪽에 서서 손에 땀을 약간 머금은 채 평소보다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를 느끼며 모두를 놀라게 할 발표를 시작했어요. 호라이즌 모터스의 아름다운 건물, 현대적인 디자인 센터, 첨단 테스트 시설의 사진들을 보여주며 강철보다 강한 경량 소재와 강력한 전기 모터, 한 번 충전으로 700km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들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혁신을 환영하는 방식을 상세히 전해주었어요. 제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방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동료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몇몇 나이 드신 엔지니어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독일이 언제나 최고라는 믿음에 도전하는 제 말에 믿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많은 젊은 엔지니어들은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관심과 흥분을 감추지 못해서요. 그러던 중 저는 한국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분주한 거리를 주행하는 영상을 보여주었고 한국 연구소에서 개발한 새로운 소재의 샘플과 한국과 독일 배터리의 성능을 비교한 데이터를 공유했어요. 증거는 명확했고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들이었어요. 그때 저는 더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바로 제가 지금껏 믿어왔던 것이 틀렸음을 인정한 거예요. 독일 공학에 대한 제 자부심이 전 세계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혁신을 보지 못하게 했음을 고백하며 한국 방문이 어떻게 제 시각을 열고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했는지를 솔직하게 설명했어요. 방안은 너무 조용해서 벽시계 똑딱거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대담한 제안으로 발표를 마무리했어요. 베를리너 모터스가 호라이즌 모터스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단지 독일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우며 함께 일할 때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더 훌륭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 순간 회색 머리의 진지한 사장님께서 천천히 일어나 저를 바라보시더니 모두가 놀라는 가운데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었어요. 사장님께서는 데이터를 통해 기회를 이해하시고 이것이 베를리너 모터스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꼭 필요한 변화임을 인정하셨어요. 3개월 후 진우 씨는 한국 엔지니어 팀과 함께 독일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베를리너 모터스 공장의 특별 구역으로 이동했고 독일과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며 독일의 정밀함과 한국의 혁신을 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처음에는 두 팀이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며 오해와 좌절이 있었지만 다른 언어와 관습,
문제에 대한 다른 접근 방식 속에서도 점차 하나의 팀으로 융합되어 갔어요. 저와 진우 씨는 서로의 아이디어에 대해 인내와 존중을 보이며 모범을 보였고, 결국 두 팀은 하나가 되어 독일의 품질과 한국의 혁신이 결합된 전혀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를 설계하게 되었어요. 저의 사무실에도 변화의 기운이 감돌았어요. 저는 큰 사진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몇몇 쌍들을 치웠고, 그 사진에는 진우 씨와 제가 첫 공동 프로토타입 한 번도 보지 못한 매끄러운 전기 자동차 앞에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제 관점을 완전히 바꾸게 한 한국 속담, 우물 안개구리는 바다를 이해할 수 없다 를 적어두었어요. 새로운 엔지니어들이 회사에 합류할 때마다 저는 이 사진을 가리키며 진정한 혁신은 모든 곳에서 아이디어에 열려있는 데서 나온다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전했어요. 어떤 나라, 어떤 회사, 어떤 사람도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함께 일하며 서로의 강점을 존중할 때만이 진정으로 위대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어요. 이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제 자신뿐만 아니라 베를리너 모터스 전체의 시각도 바뀌게 만들었고, 새로운 가능성과 협력의 힘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의 자동차 산업의 기술력은 오늘의 사연처럼 세계 최강의 독일까지도 놀라게 하는 기술력을 자랑하는데요. 이러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의 기술력은 한국 국민에게 자부심을 선사하기도 하네요.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한국의 모습을 세계가 지켜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